안녕하세요. 1월 9일입니다. 원픽장인이고요. 오늘 볼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고요.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오늘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어제 제가 종목을 하나 찍어 올리면서 그 종목의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쯤 돼서 많은 종목들 중에 대장급 종목들이 매수 포인트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다들 들어오긴 했는데 악재와 함께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겁니다. 젠슨왕이 한마디 했죠. 상용화가 멀었다. 양자 컴퓨터 주식. 그래가지고 아이온큐라든가 이게 컴퓨팅 같은 경우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는 젠슨왕님, 엔비디아 CEO죠. 요분의 말 한마디에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든가 우리 보는 신성 델타데크 같은 초전도체 주도 지금 딱 보기 커졌죠. 일단 그럼 차트 먼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죠. 92,300원 11.76% 폭락을 했죠. 요 라인부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83,500원, 72,800원, 59,750원, 38,500원 이렇게 총 5군데의 베팅 요소가 생겼고요. 그 아래 중간중간에 또 추가로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여진 종가 11.76% 떨어진 92,300원 요 부분부터는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악재죠. 악재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금 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 원래 이게 그런 소문이 없었어도 오늘 들어올 자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떨어진 거죠. 악재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향후의 모습도 아무래도 위로 그냥 바로 쳐 올리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그렇게 보여요. 근데 왜 지금부터 사냐? 지금은 살 위치이기 때문에 삽니다. 기본적으로. 살 위치이기 때문에 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들어올 자리였고요. 들어올 자리고, 워낙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매팅하겠다고 만든 자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과감히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가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대신에 기다리던 자리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겠죠. 갑자기 잘 나가던 주식이 매수 자리로 들어올 때는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악재가 뭐 터지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그 악재의 크기가 이거를 다 죽일 수 있는 악재냐, 그렇죠? 이 라인을 다 죽일 수 있는 악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자연 수순에 다른 악재인데 이제 그 악재가 어쨌든 젠슨왕이라는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크기가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일단 요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지금 오늘 다 박살났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 다 박살났는데 얘네들의 흐름은 더 안 좋아요. 그냥 개파락을 크게 띄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걸 대장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이건 무한 매수예요. 무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단방에 들어가는 거를 하지 마세요. 어쨌든 악재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모아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린 거니까 시나리오가 맞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뭐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젠슨왕 한마디에 무너졌는데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제 신성 델타테크의 일단 사업 키포인트와 주요 제품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차 부품이에요. 배터리 모듈과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내용은 여기 있죠. 여기 자세히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이미 센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부품이에요. OLED 디스플레이 부품과 백라이트 유닛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또 같이 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느냐?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갖고 뭘 캐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심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관심 있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 발전, OLED 디스플레이 확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어쨌든 매출도 늘어나고 뭐 사업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이게 아니죠. LK99라는 그죠? 꿈의 물질이죠. 이 부분인데 이게 상온 초전도체 열풍의 시작을 불러일으킨 연구 발표고요.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두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질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일으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신성델타테크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LK99라는 무슨 주장하는 물질이에요. 어쨌든 뭐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보다 온도를 낮췄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그래서 공중에 뜨는 거죠. 공중 부양 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효과, 반자성 효과도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모양의 형태인 건데 납을 이용해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물질을 구현했다고 퀸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했죠, 논문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찌 산업적으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심을 받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어디냐 따져봤을 때 신성델타테크가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지금 대장주로서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근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니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공개했었죠. 그래서 이 관심이 LK99에 대한 관심이 최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다른 팀들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LK99 결정을 시험해 본 결과 초전도체가 아닌 부도체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아니겠구나라는 했지만 어쨌든 이 가능성만 본 것만 해도 관심을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아닌가 보다 하고 호재로서 반응이 없었을 건데 그 이전에 일미 양자 컴퓨터라는 그 거기에 대한 아이온큐죠.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미국의 가장 큰 주식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아이온큐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미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초전도체가 부존재에 가깝지만 어쨌든 초전도체에 가까운 물질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내용은 좀 갑론을박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상온 초전도체는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될 수 있는데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반자성 효과를 활용해서 레일 위에 뜨는 열차가 만들어지면 레일하고 이제 어쨌든 마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찰을 줄이게 되면 어쨌든 뭐 수리라든가 고장이라든가 또 부품의 마모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기 저항이 없는 성질은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 설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어쨌든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또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는 자기 MRI죠. MRI 기기의 초전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 액체 헬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생활의 일상생활 보고 사용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또 어쨌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속도 면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지금의 뭐 열차보다 자기부상 열차로 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지금 뭐 많잖아요. 그 고속열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데 GTX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된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지금 그 정도 KTX의 그 시간 정도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하나로 연결돼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행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틀짜리다. 그럼 이틀짜리를 뭐 하루 1시간, 2시간 만에 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이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LK99 개발과 논란인데요.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이 연구진들이 상온 물질인 LK99를 개발했다 주장했고, 근데 이거 뭐해서 어쨌든 뭐 이걸 또 실험해 봤을 때 어디선 맞다, 어디선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초전도체가 아닌 부도체에 가깝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놨죠. 그 이후에 2024년 3월에 초전도체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인 PCPOSOS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건? 이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학회의 이걸 발표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죠. 그래서 검증이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고 아직도 부도체에 가깝다고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왔던 이 부분보다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술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그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새로운 실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학자들이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거 신물질이라고 또 계속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은 모르죠.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걸 낸 거고 그거에 대한 검증이 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정답이 10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00이 아니어도 기존에 70이었으면 80만 가도 진출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시장의 평가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LK99 후속 유학회에서 발표했고요. 상호초전도체.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직력 있는 검증 필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미래의 기술 도입 가능성은 새로운 재료나 기술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하고 또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신성 델타 테크의 제품에 새로운 재료나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차 효율을 높이는 전장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장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세 발의 피겠죠. 어쨌든 그 물질이 발견이 되면 이게 다각도로 다방면에 다 쓰이겠죠. 그리고 뭐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고속 데이터 전송 및 고효율 전력 관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 주목하고 뭐 크게 뭐 각광받고 이럴 정도의 기업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 물질을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는 것 자체 또 연구를 계속 해서 학술지에 도입을 시키는 뭐 어제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의 기술에 다가올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뭐 실적하고 연계가 되려면 진짜 뭐 젠슨왕 말대로 양자 컴퓨터도 한 30년이 더 필요하다 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기술 발전으로 봐서는 꼭 30년이라고 했을 때 이 30년을 맥스로 보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30년은 이게 완료가 완전히 개발돼서 상용화가 아주 완전히 적용된 시기를 말할 건데 이것도 아마 땡겨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기술 속도의 발전으로 본다면 10년 내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물질을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연구자료에 쓰는 형태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지금 현재로도 봐서도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죠. 초창기니까 이 10년이라고 봤으면 그 앞에 1, 2년은 당연히 이런 게 나오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이 된다고 하는 로봇 또 뭐 시니어 돌봄 로봇 사업에도 뭐 진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 보시듯이 최대 주주가 일부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쨌든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어떠한 실적을 이루고 또다시 뭐 그걸 토대로 뭐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회사를 끌고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고 또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이전처럼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시장의 중심주고 대장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벌써 이미 한 번의 하락으로 그 부분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쨌든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 포인트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고 나머지를 그때 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델타테크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퀸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16.67%를 보유하고 있는데, 퀸텀 에너지 연구소가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LK99라는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66.6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상승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부 최대주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에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그래요. 제가 루닛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자 매도는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강제 내부자가 매도를 했다고 무조건 다 안 좋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대량의 지분 매각이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은 한번 상황과 주가 움직임과 다 종합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기름을 본 게 이거죠. 구글 초전도체 양자치 윌로우 공개를 하면서 이게 신성델타테크가 주가 급등을 하는 기름을 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나올 위치에서 악재와 함께 나와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구글이 초전도 양자치 윌로우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은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 년 걸리는 문제를, 참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죠? 걸리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게 양자 컴퓨터가 성능 실험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를 능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신물질 또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극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아이온큐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면서 이 투자한 사람들이 다 대박을 났죠. 대박을 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죠. 얘는 엔비디아나 지금 테슬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방 맞은 거죠. 이렇게 젠순왕의 어쨌든 한마디 양자컴퓨터 주식이 40% 폭락하는, 아직 훨씬 30년 이상 남았다 이 얘기 한마디에 이렇게 맞으면서 지금 주식 폭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온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들어올 자리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이 구간에 강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거 재료 이제 악재 재료 노출로 인해서 기분 좋게 들어온 기회라 그러면 꼭 잡아야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흐름을 마치고 만약에 악재로 그냥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매매로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흐름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을 넘어갈 걸로 봅니다. 요 라인 강하게 넘어갈 걸로 보거든요. 요번이 넘어갈 기회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요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 92,300원인데 여기서 더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구간이 아니고 매수 구간이고, 주봉으로 봐도 그래요. 주봉으로 봐도 여기까지 구간은 충분히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 언제든지 양봉으로 하나 길게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양봉을 어디서 뽑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바로 뽑을지, 그죠? 여기서 밑으로 와서 뽑을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 구간은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이 구간에서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잘 나눠서 한번 잡아보자. 이게 하는 게 제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악재와 함께 들어와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뭐 강하게 매매를 한번 해서 수익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